어르신들 제발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부터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들 같은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 대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비법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시나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침대에 누워 딱 10초만 누르면 되는 기적의 스위치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면제 시발보다 강력하고 우리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인 치매 쓰레기를 시원하게 씻어내줍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70대 김성호 아버님은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공포 때문에 제 손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이제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혹시 무서운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밤마다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불안한 마음 오늘 진심을 담아 꼭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께 알려드리고 직접 효과를 확인한 뇌를 대청소하는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는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김성호 아버님이신데요. 아버님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40년 넘게 일하시며 가족들을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분입니다. 은퇴만 하면 따뜻한 안방에서 원 없이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잠이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답답한 마음에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반 병 정도 들이키고 나서야 겨우 취기에 몽롱하게 잠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김성호 아버님은 저에게 선생님,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는 게 노인들의 특징이라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하셨죠. 술 한 잔 마시면 그나마 잠이 오니까 그걸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아버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성호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잠을 오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연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때 콸콸 쏟아지던 멜라토닌이 60세가 넘어가면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부족한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를 반복하듯이 우리 수면도 뚝뚝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의 수면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잠이 끊어진 그 틈을 타서 우리 뇌 속에 무시무시한 쓰레기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드린 진단은 이랬습니다. 아버님, 잠이 안 온다고 드시는 그 소주 한 잔은 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뇌를 강제로 때려 기절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이죠.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하러 나올 틈도 주지 않고 억지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김성호 아버님은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아주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마치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처럼 말이죠.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면 뇌에서는 끊임없이 노폐물이 나옵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뇌세포 사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뇌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독성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지만 김성호 아버님처럼 새벽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2012년 과학자들은 뇌에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배수관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전용 하수구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뇌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들어차 있던 뇌세포들이 일제히 몸집을 줄입니다. 무려 60%나 수축합니다. 건물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좁았던 골목길이 뻥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고압 세척기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살이 낮 동안 구석구석 쌓여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와 찌꺼기들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김성호 아버님이 겪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을 안 잔 게 아닙니다. 술 기운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이건 뇌 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 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코를 골며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청소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김성호 아버님이 겪었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잠을 안 잔 게 아닙니다. 술 기운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이건 뇌 도시 입장에서 보면 통행 금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으니 청소차가 도로에 진입을 못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코를 골며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결국 아버님의 뇌도시는 매일 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분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잠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뇌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김성호 아버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부들이 일할 수 있게 길만 터주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큰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를 딱 3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뇌 도시의 통행을 막고 청소부들을 불러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할 그 비결을 이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잠을 설치는 이유 중에 가장 억울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김성호 아버님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전립선이 안 좋아서 자꾸 깬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김성호 아버님은 이 설명을 들으시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내 머릿속이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소부들이 일할 수 있게 길만 터주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큰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위치를 딱 3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뇌도시의 통행을 막고 청소부들을 불러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할 그 비결을 이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신다고 하셨죠. 입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도 꾹 참는데 이상하게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소변이 마려워서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약해져서 깨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드린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르신을 깨운 건 소변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목구멍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것인데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 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이때 심장에서는 높아진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인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방광의 소변이 급속도로 차게 됩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것인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순간 느껴지는 유해 때문에 아, 내가 또 오줌 누려고 깼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오히려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드린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르신을 깨운 건 소변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목구멍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빈뇨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깬 것인데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잠을 자다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컥 하고 막히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주인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이때 심장에서는 높아진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인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하면서 방광의 소변이 급속도로 차게 됩니다. 결국 숨이 막혀서 뇌가 살려달라고 깨운 것인데 여러분은 잠에서 깨는 순간 느껴지는 유해 때문에 아, 내가 또 오줌 누려고 깼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 있다면 범인은 전립선이 아니라 수면 무호흡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물만 안 드시면 오히려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혈관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김성호 아버님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매일 드시던 약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성분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약이 수면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소중한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이 안 온다고 손쉽게 수면제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처방받은 수면제를 한 달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니까 처음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는 우리 뇌를 자연스럽게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기절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것이라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짜 잠인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낙상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밤 침대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저 박지훈 원장의 기적 같은 수면 비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듯이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세요. 그 뼈 바로 아래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풍지혈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것처럼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선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김성호 아버님을 괴롭힌 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매일 드시던 약봉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약 성분 중에 베타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약이 수면 연료 공급선을 꽉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걸 약물 유발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혈압을 잡으려다가 소중한 잠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리는 것이라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밤새도록 얕은 잠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짜 잠인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낙상 사고입니다. 수면제 성분은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의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섭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밤 침대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저 박지훈 원장의 기적 같은 수면 비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듯이 우리 몸에도 흥분한 뇌를 즉시 멈추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귀 뒤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지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귀볼 바로 뒤에 튀어나온 뼈를 찾아보세요. 그 뼈 바로 아래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만져지실 겁니다. 거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풍지혈을 10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자리를 누르면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는 것처럼 심장이 차분해지고 곤두선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집니다. 뇌에게 영업 종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바꿔줘도 이제 주인님이 잘 시간이구나 하고 믿어버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숨을 멈추고 7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며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호흡의 핵심은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날숨에 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을 나른하게 만들고 잠을 부르는 신경입니다. 딱 4세트만 해보세요.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사실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멜라토닌 배달 예약하기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예약 주문을 넣어야 밤에 배달이 옵니다. 그 예약 주문서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15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 속의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아, 주인님이 기상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야지 하고 예약을 걸어둡니다. 아침 7시에 산책을 하면 밤 10시에 정확히 졸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무조건 15분만 걸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비법은 김성호 아버님도 3주 동안 매일 실천하셨던 방법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대청소하고 20년 만에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만들 이 작은 습관들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 같은 의사, 저 박지훈이 여러분의 깊은 잠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김성호 아버님이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딱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바로 아버님의 눈빛이었습니다. 항상 피로에 젖어 흐릿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아주 맑고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상기된 목소리로 첫 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밥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새벽에 깨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잠들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파서 제일 먼저 부엌으로 향하신다고 해요. 정갈하게 차린 아침 식사를 한 그릇 뚝딱 비워내시는 그 즐거움이 요즘 아버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아버님의 머릿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장기를 두실 때 예전에는 한 수 앞이 잘 안 보이고 자꾸만 깜빡깜빡 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대방의 수가 훤히 보이고 정신이 너무나 또렷해서 친구분들이 도대체 무슨 보약을 먹은 거냐며 다들 부러워하신다고 해요. 머릿속에 가득 끼어 있던 안개가 한순간에 싹 걷힌 것처럼 기억력이 돌아오고 판단력이 빨라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상기된 목소리로 첫 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밥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새벽에 깨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잠들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해서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파서 제일 먼저 부엌으로 향하신다고 해요. 정갈하게 차린 아침 식사를 한 그릇 뚝딱 비워내시는 그 즐거움이 요즘 아버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뇌의 대청소,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밤마다 청소부들이 뇌 속의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내주니까 뇌세포들이 다시 20대처럼 생생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2번째 비법은 물론 지금도 가끔 새벽 3시에 깨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리거나 화를 내며 소주병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 내 뇌가 지금 잠시 쉬고 있구나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제가 알려드린 풍지혈을 꾹꾹 10초 동안 눌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478호흡을 차분하게 몇 번 반복하면 어느새 다시 깊은 잠의 바다로 스르르 빠져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잠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아버님에게 일어난 가장 기적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잠은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 뇌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아주 소중하고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며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결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은 여러분의 뇌가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내일의 여러분을 위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시간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 꾸시며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아주 개운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 전 풍지혈 누르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478 호흡, 그리고 아침 햇볕 예약하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지훈은 언제나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면 루틴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잠은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 뇌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아주 소중하고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며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수구가 막힌 집에서 살 수 없듯이 청소가 안 된 뇌로는 결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그 깜깜한 밤은 여러분의 뇌가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며 내일의 여러분을 위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 우리 뇌는 쓰레기장이 되고 치매라는 무서운 불청객이 찾아오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김성호 아버님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는 첫 번째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제 얼굴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손을 귀 뒤로 가져가서 풍지혈을 10초만 꾹 눌러주세요.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참고 8초 동안 길게 내뱉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눈부신 햇빛을 가득 맞이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치매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르신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성스럽고 귀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밤의 평온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고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지압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지훈은 언제나 아들의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수면 루틴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다짐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 꾸시며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아주 개운한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 전 풍지혈 누르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478 호흡, 그리고 아침 햇볕 예약하기입니다. 어르신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을 위한 가장 성스럽고 귀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밤의 평온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부터 바로 지압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이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세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고 환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